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자료형 검사와 변환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타입으로 정의된 어떠한 변수를 어떻게 조화롭게 연산할 수 있는지를 공부할 것이고요. 특히 널 포인트 익셉션, 널 포인트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널 포인트 익스프레션을 가리키는 것은요. 여기에서 보시면 토니 호아라는 사람이 널 포인트 익스프레션 에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널 포인트 익셉션은 자, 어떠한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수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그 변수를 참조했을 때 생기는 익셉션, 예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비어있는 깡통, 비어있는 변수를 참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뽑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 변수를 가지고 연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널과 인티저 혹은 널과 스트링이 서로 더해지거나 혹은 붙거나 하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익셉션, 예외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자,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경우를 막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원칙은 널 포인트를 갖는 변수를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변수가 있으면 반드시 그것은 초기화 시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널 포인트를 반드시 쓰지 않을 필요는 없는 거죠.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자,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어떤 물음표를 가지고 이 변수는요 널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선언하는 그런 예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널을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를 선언한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코드를 보실까요? 다음 코드를 보시면 지금 string str1이 스트링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자, 헬로 코틀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초기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string 1, str1에다가 null을 집어넣어요. 다시 말해서 str1은 아무것도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다. 빈 껍데기입니다. 라고 해놓으면 자, 그것을 우리가 프린트 해봐요.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아예 여기서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이 라인에서. 왜냐하면 자, 이거 str1은 nullable, 다시 말해서 null을 허용하는 변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null을 어사인 하려고 했죠. 이런 경우는 반드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스트링을 이렇게 물음표를 붙이면 돼요. 물음표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null을 허용할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를 통해서 이 str1을 프린트 해보면 null이라고 찍힐 겁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랩을 실시할 텐데요. 랩을 실행할 때 우리가 그런 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자바와 코틀린은 이 null이나 nullable을 처리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자바에서는 이렇게 annotation, add non-null 혹은 add nullable annotation을 사용해서 표현하고요.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non-null로 선언하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 nullable인 경우에만 이렇게 물음표를 표시해서 자, 이 변수는 nullable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바 표현을 보시면 자, 어떠한 스트링이 있는데 A라는 스트링이 있어요. 이것은 nullable이 아니에요 라고 표시할 수 있겠고요. 혹은 nullable이에요 라고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코틀린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함수에서 B는 자, nullable인 경우에는 이렇게 물음표를 표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기본적으로 non-nullable인 거죠. non-nullable인 것이죠. 그래서 아래에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코틀린에서는 이렇게 nullable 변수를 위해서 safe call이라는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safe call은 우선 nullable 변수에 적용되는 그러한 기능이고요. 우리가 nullable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변수가 실제로 null로 정의되었을 때, null로 assign 되었을 때
그 값을 읽거나 참조할 때 예외가 발생해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물론 그 변수가 널이기 때문에 읽을 수 없습니다. 혹은 참조할 수 없습니다를 알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 계속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세이프 콜입니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지금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str1이 스트링으로 선언이 되어 있고요. 역시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널러블이죠. 그런데 헬로 코틀린으로 어사인이 되었지만 다음 줄에서 어떻습니까? 널로 지정이 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참조합니다. 그래서 string1.length를 출력을 하는데 string1이 지금 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실체가 없는 length를 내가 참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돌려보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익셉션으로 프로그램이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실행조차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자, 얘가 널이에요. 그러면 length를 아예 실행하지 못하도록 length를 읽지 않고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string1은 지금 널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한 경우 자, 우리가 여기 요 앞에 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string1 물음표 점 length를 치면 자, 여러분한테 알려줍니다. string1은요 널입니다. 그래서 length를 사용할 수 없어요.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가 절대 널이 될 수 없는 구간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널이면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 우리가 단정적으로 어떤 구간 내에서는 어떠한 변수는 결코 널일 수 없어요 라고 단정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언제 사용할까요? 여러분께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디버깅하거나 어떠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검증할 때, 테스팅할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간 내에서는 결코 널이 될 수 없다 여러분께서 가정하거나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널이면 에러예요.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단정 기호를 써서 만약에 이 스트링 1에 널이 들어갈 경우 그리고 그 구간에 존재할 경우 오류를 여러분한테 알려줌으로써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을 다시 문제를 고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non-null을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좀 다른 걸 보시면요. 조건문을 사용해서 null을 사용하는 변수를 검사할 수 있는데요. 자, 보시면 역시 str1이 nullable입니다. 그리고 null이 어사인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스트링에 어떠한 변수가 어사인이 되어 있으면 어떤 값이 어사인 되어 있으면 length를 우리가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을 출력한다고 해봅시다. 자, 어떻게 할 수 있겠죠? 일단 str1이 null인가를 검사를 하겠죠? 자, null인가를 검사하고 null이 아니면 string1을 len에 넣고 len을 뭐하죠? 아래에서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string1이 null이 아니면 length를 len에 assign 한 다음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len에 -1이 들어가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str1이 null이면 아예 -1이 출력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length가 출력이 되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간단히 한 버전이 바로 LBS 연산자를 사용해서 null을 허용하는 겁니다. 보시면 물음표 하나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콜론이 하나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1이 있죠. 이것이 우리가 앞 슬라이드에서 본 if문을 사용해서 만약에 str1이 length가 아닌 경우 str1의 length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1을 출력하라는 것과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그겁니다. 자, str1이 지금 현재 null이죠.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그겁니다. 자, 어떤 스트링을 출력하는데 str1이 null인지를 확인하고요. 만약에 null이 아니면 length를 출력하고 그래서 null이 아닌 경우에는 length를 출력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을 출력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LBS 연설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afe call과 이게 safe call이죠. 그래서 nullable
변수가 널이 아닌 경우 자, length를 우리가 참조하는데 자, 이것이 널이 아닌 경우라면 자, 이 length를 우리가 출력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를 출력해라 라는 것이죠. 효과적으로 우리가 nullable 변수와 또 관련된 멤버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틀린의 자료형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 내부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자료형을 비교하거나 검사하거나 변환할 때 어떻게 코틀린에서 자바의 기본 자료형을 잘 활용하는지 또 레퍼런스형을 어떻게 우리가 비교하고 검사하고 변환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형은 레퍼런스형, 다시 말해서 객체로 저장합니다. 그런데 컴파일 되면서 이제 자바로 가기도 하고요. 바로 자바로 갈 때 기본 자료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서로 비교할 때에는 서로 비교 가능한 자료형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그런 예가 좀 나오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A가 int로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틀린은 이것을 레퍼런스형, 다시 말해서 객체로 저장합니다. 다음을 보시면 B 역시 어떻습니까? 더블이죠. 그런데 A를 우리가 할당을 했어요. 이건 당연히 오류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서로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C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인트형인데 1.1, 더블이나 플롯이 가능한 1.1을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료용 불일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만났을 때 해야 되는 일은 뭔가 하면 바로 이렇게 변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료가 있으면 자, 우리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레퍼런스형 객체로 지정한다고 했죠. 따라서 그러한 객체로 지정된 것들은 따라붙는 그런 어떤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toDouble이 있죠. toDouble이 지금 int에 지금 우리가 a를 int로 선언했죠. 그래서 int에 따라붙는 어떠한 메소드 그리고 내부 함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멤버 함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toDouble, 다시 말해서 더블로 변환해서 어떻게 하라? b로 어사인하라 라는 것이죠. 또 보시면 아래 보시면 지금 onL이 있죠. onL은 뭔가 하면은 이를 long 타입, 자 long 인티저 타입으로 바꾸라는 것이고요. 3은 어떻습니까? 그냥 인티저 타입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개 다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똑같을 거예요. 하지만 사이즈가 다르겠죠. 그래서 3을 어떻습니까? 3을 long으로 바꾼 다음에 자 결과를 인티저, 즉 long 인티저로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어떠한 자료형에는 따라붙는 멤버 함수, 메소드들이 있는데 종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to byte, to long, to short, to float, to int, to double, to char. 이렇게 바이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long으로 바꿀 수도 있고 short이나 float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료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서로 다른 변수를 비교할 때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동일성, equality와 그리고 동등성, identity입니다. 자, 둘이 말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서로 정확히 다릅니다. 동일성, equality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완전히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A나 B가 모두 레퍼런스형, 다시 말해서 이 자체는 레퍼런스죠. 다시 말해서 어떠한 객체를 포인팅하고 있는 레퍼런스입니다. 그렇죠? 레퍼런스형이라고 부를게요. 자, 이 두 레퍼런스는 동일한 오브젝트를 서로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A와 B는 서로 이퀄리티가 있다. 다시 말해서 동등하다,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 레퍼런스가 하나의 오브젝트를 포인팅하고 있고 하나의 오브젝트만 존재하는 것이죠. 사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미 배우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파이썬을 보시면 대부분의 변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다 레퍼런스로 표현되기 때문에 모두 같은 레퍼런스를 갖는 것이죠. 자, 상대적으로 동등성은 무엇입니까? 자,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 A와 B가 서로 다른 레퍼런스를 가져요. 그래서 둘 다 A는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고 B는 이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우연치 않게 안에 있는 내용이 같습니다. 이런 경우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헷갈리겠죠? 동일하다는 것은 실제 레퍼런스가 같다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가리키고 있는 주소와 같다는 것이고 동등성은 가리키고 있는 주소가 다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틀린은 두 가지 서로 다른 오퍼레이터를 제공해 줍니다. 자, 동등성을 비교할 때, 다시 말해서 어떤 컨텐츠가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더블 이퀄을 쓰지만 실제로 동일성을 검사할 때는 다시 말해서 레퍼런스가 같은지를 검사할 때는 다 트리플 이퀄리티를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안에 있는 내용물만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더블 이퀄을 사용하고 실제로 레퍼런스가 같은지를 비교할 때는 이렇게 트리플 이퀄리티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블 이퀄은 값만 비교하지만 자, 트리플 이퀄은 값과 주소를 모두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예제를 보시면 좀 흥미롭습니다. 이 예제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자, A라는 변수가 있고요. B라는 변수가 있고 모두 int 타입에 128로 초기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모두 레퍼런스형으로 만들지만 자바로 변환되면서 인티저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널러블인 경우가 아닌 경우, 널러블이 아닌 경우라면 모두 기본형 프리미티브형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주소에 얼마가 들어갈까요? 128이 들어가죠. 그리고 B 역시 자, 기본형이기 때문에 안에 128이 들어가요. 이게 기본형이죠. 기본형하고 레퍼런스형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기본형은 어떻습니까? 자, 변수가 가리키는 그 주소 안에 어떤 값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레퍼런스형은 그 변수를 저장하는 그 공간 안에 어떠한 객체의 주소를 저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죠. 자, A 주소 공간 안에 직접 값이 들어있고 B 주소 공간 안에 역시 값이 들어있어요. 따라서 보시면 자, 안에 모두 같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더블 이퀄을 써서 동등성을 비교해도 true이고요. 그리고 삼중등호인 동일성을 검사하더라도 true예요. 왜냐하면 내용물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자, A가 가지고 있는 것은 128이고 B가 가지고 있는 것 역시 128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 동등성이고 그리고 동일성이고 모두가 true가 됩니다. 그런데 아래를 보시면 좀 다릅니다. 아래를 보시면 지금 A는 어떻습니까? int 타입인데 자, 이것은 non-nullable이죠. 그래서 이것은 자바로 바뀌면서 A가 기본형으로 바뀌죠. 그래서 A는 기본적으로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128을 가리키고요. 그런데 B는 달라요. B는 자, 이렇게 nullable이기 때문에 자, 어떠한 객체를 가리키고 이 안에 128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양한 자, 멤버 함수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객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블 이퀄을 통해서 동등성을 검사해 보면 true이지만
자, 레퍼런스를 비교하는 자, 이렇게 동일성을 검사할 때는 false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A는 128을 가지고 있고 B는 128을 가리키고 있는 이 주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동일성 검사에서는 당연히 false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굉장히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여러분께서 이런 것들을 반드시 실험을 통해서 몸에 익혀두셔야만 여러분께서 코틀린을 사용하는데 오류 없이 프로그래밍 하실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께서 프로그래밍 하면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고급 랭귀지인 경우 특히 파이썬이나 아니면 뭐 고와 같은 좀 프리미티브에 가까운 그런 랭귀지보다는 자바나 코틀린이나 C++처럼 상당히 표현력이 높은 그런 언어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요 예제는 여러분께서 반드시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이중 등호 비교와 삼중 등호 비교 사용하기라는 주제입니다. 자, 여기 하나하나를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A는 좀 인트 타입의 128이에요. 그래서 자바로 변환이 되면 A는 뭘 가지고 있죠? 그냥 128을 가지고 있죠. 자, B 역시 어떻죠? B 역시 지금 A를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A가 무슨 타입이에요? A 역시 지금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B 역시 인티저 타입이겠죠? 그리고 카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 역시 어떻게 하는가 하면 128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 동등성을 검사할 때는 자, 동일성을 검사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건 역시 true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시면 C는 어떡합니까? C를 이렇게 nullable 객체를 만들어서 A를 뭐하죠? 카피하고 있고요. D 역시 자, A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E 역시 이번에 C를 카피해요. 그러면 아래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직접 코딩해서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해 보셨어요? 이제 실제로 테스트해 본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요거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자, 오른쪽 거 같이 나왔으면 아마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은 걸 거예요. 자, A가 인트이고 128이고 B 역시 똑같이 A를 상속받아서 128을 가지고 있죠. 모두 기본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128을 A의 메모리에 또 B의 메모리에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일성을 검사하던 동등성을 검사하던 같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true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A 그리고 C, D, E 모두 nullable int 타입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레퍼런스형으로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객체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A의 내용물을 카피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A는 지금 뭐합니까? A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C에는 서로 맞지가 않죠. A는 기본형이고 C는 레퍼런스형이에요. 따라서 기본형에서 그 레퍼런스형으로 카피가 될 때는 이런 식으로 이퀄이 작동할 때에는 자, 기본형에 있는 값을 레퍼런스에 카피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A와 B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소에 128, 128을 가지고 있죠. 자, C, D, E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 메모리 공간에 뭘 가리키고 있습니까?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자, D 역시 새로운 객체를 가리키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C나 D는 A를 카피하고 있죠. 기본형에서 레퍼런스형으로 뭔가 전달을 하는데 이런 경우 기본형에 있는 값을
레퍼런스의 값으로 카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C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128이 어사인 되어 있는 것이고 D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에 128이 어사인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재밌죠? 그래서 자 이렇게 C가 자 잠깐만요. 동일성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서로 같은 것이고요. 동등성을 비교하는 경우라면 서로 다른 것이겠죠? 하지만 자 보세요. 이번에는 D입니다. D. D 역시 당연히 서로 내용은 같지만 어떻습니까? 레퍼런스가 다르겠죠? 이번에는 E입니다. 자, E를 보세요. E는 어떻습니까? E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E는 C에 있는 거를 카피해요. 그런데 E나 C는 모두 뭡니까? 레퍼런스형이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둘 다 레퍼런스형이기 때문에 자 C에서 E를 어사인할 경우라면 E는 그냥 C를 그냥 레퍼런스합니다. 레퍼런스를 카피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값도 같고 레퍼런스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 true가 나오죠. 정리해보자면 어떤 기본형에서 레퍼런스형으로 equal을 이용해서 우리가 카피를 할 경우에는 값이 카피가 된다는 것이고 자 레퍼런스형에서 레퍼런스형으로 equal을 이용해서 카피하는 경우라면 자 둘 다 똑같은 레퍼런스를 가리키도록 카피된다는 것이죠. 그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제는 반드시 여러분께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예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작은 랩을 하나 더 실행해 볼까요? 자, 우리가 앞서 128을 저장했는데 이번에는 127을 넣고 한번 똑같은 실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반드시 실험해 보도록 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랩을 통해서 이 부분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동등성과 그리고 동일성 관련된 랩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동일성은 값이 같은 것이고 동등성은 레퍼런스까지 같은 겁니다. 물론 값도 같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실험해 보시면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자 A가 128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int 타입이죠. 그리고 자 B는 A로서 자 어떻게 되어 있죠? infer 데이터 타입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데이터 타입 다시 말해서 int라는 데이터 타입과 128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슬라이드 설명할 때 설명드렸다시피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모든 데이터 타입을 일단은 레퍼런스형으로 만든 다음에 자바로 변형이 될 때 int 타입은 기본형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A라는 자리와 B라는 메모리 자리에 128이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A와 B는 서로 다른 메모리 공간에 있지만 그 내용물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어떻죠? true가 나오죠? 자, 동일성을 검사할 때, 내용물을 검사할 때도 같아요. 그리고 동등성을 검사할 때도 같아요. 자, 이것이 왜 그럴까요? 왜 동등성을 검사할 때도 같을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A나 B나 기본형이기 때문에 자, A와 그 B 자리에 어떠한 실제 값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태는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기본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동등성 검사에서도 같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입니다. C, D를 보는데 모두 되어 있죠? 지금 nullable 타입의 변수로 선언이 되어 있죠? 꼭 기억하세요. 코틀린에서 nullable 타입의 변수는 모두 객체로 만들어집니다. A는 기본형이었죠? C는 객체였습니다. 그래서 A와 C가 서로 타입이
다른 거죠. 얘는 기본형이고 얘는 레퍼런스 타입, 객체입니다. 따라서 A로서 C를 초기화한다는 의미는 A의 값을 C에 그냥 넣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A가 가리키는 것은 이런 int 타입의 어떠한 객체이고 단지 A 값을 그대로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동일성 검사에서는 이렇게 true가 나올 테지만 동등성 검사에서는 false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보시면 지금 C와 D를 비교했어요. C와 D를 비교하면 D 역시 A 값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C와 비교하면 동일성 검사에서는 같다고 나오겠죠? 값이 같기 때문에. 하지만 동등성 검사에서는 false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객체를 레퍼런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어떠한 객체의 C라는 객체를 그대로 카피했어요. 이 경우라면 초기화시킬 때 이미 C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E라는 레퍼런스와 C라는 레퍼런스가 같아집니다. 이게 여러분한테는 조금 퀘스처너블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처음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E를 C로서 카피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아마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현재 E에다가 C를 집어넣었는데요. 이것은 지금 상수 타입이기 때문에 val를 바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E에다가 C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보시면 E가 지금 현재 nullable 타입으로서 선언이 되었고요. C를 그대로 카피했습니다. 실험을 해보면 역시 같게 나오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C가 객체이고 어떤 객체에다가 어떤 객체를 이렇게 equal로서 assign을 하면 이 객체, 이 레퍼런스로 대처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의 같은 객체를 E나 C나 가리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여러분께서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